대충 강의 20년 전문가가 만든 최상위 전문 수능국어 프로그램 대충 1%고입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방학에 진행될 수능문학 집중 완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표 공지 내용 함께 보시면서 수능문학 집중 완성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로지 문학만, 문학작품의 관점과 논리 및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능문학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읽고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배경지식의 부족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N수생도 수업 진행하면서 지어비, 지아비가 모르는 학생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지어비, 지아비, 현대사회에 들어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 남편이라는 뜻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독서 경험을 했다든가 하다못해 퓨전 사극이라도 본 학생들 알 수 있겠죠.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선지 구성에서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사또를 찾아갔다. 이런 선지가 있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 가부를. 그죠? 내용 파악에서 일단 인물인지 아닌지, 인물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옥비녀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한복도 아닌 보고 비녀도 꽂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서 체험을 가진 학생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배경지식 부족들이 인물관계부터 서사구조의 파악에 큰 어려움을 선사한다. 아시겠지만 문학작품은 다양하고 그 수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문학작품 독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문학작품 읽을 때 이렇게 배경지식이 부족한 것도 독해에 큰 장애물이 되지만 물론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관점과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서 옵니다. 자, 올해 수능에 출제되었던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 2행 보시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냐 라고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면 어찌 해살뿐이냐 옥색 딱따구리가 형성을 모아가지고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나요? 논리적 이유가 뭔가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연관찰일지가 아니라면 그렇죠? 내려오니까 사랑이 끝났기로써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글 쓰니까 시인이. 그러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야 라는 논리하고 사랑이 끝났기로써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라는 논리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겁니까?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끝난 다음에 남는 감정이 사랑, 아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움도 남는 거죠. 밑에 쭉 보면 그리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뿐이 아니듯이 사랑이 끝난 다음에 사랑만 남는 게 아니고 그리움도 남고 다양한 감정이 남는다 이겁니다. 이런 논리적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점과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 맥락 찾기 어렵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립니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첫 번째, 현대시를 읽을 때 시의 관점과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함축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방금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올해 수능 출제 작품을 보고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관점과 논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독해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고전시를 읽을 때 고전 언어 표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체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 요즘에는 고전 언어가 대부분 현대어 풀이에서 나오는데 현대어 풀이에서 나오는 운문으로서의 압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 이야기를 세세히 여러분들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올해 수능에 출제되었던 국왕의 북새국이라는 작품을 잠깐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조금 읽어볼까요? 온성이 몇 리정고 얼마나 남았을까? 몇 년이나 남았을까? 우리말이 쉬었구나. 쉬었다 가야겠죠? 서성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 하니 호련히 문득 갑자기 난데없이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니 뭔가 좀 미심쩍습니다. 여기 술 장사가 있을 길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술을 먹어보자 촌인의 솜씨가 아니야. 시골 사람의 솜씨가 아니고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술 명운이 만든 것 같은 이유가 있겠죠? 분명 관가 술일래 관청에 바쳐서 벼슬아치들이 높은 사대부 양반들이 마시는 술이니까 어쨌든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들었겠죠. 그 술이 길 가다가 시골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술장사 술을 사 먹었는데 그 술 맛이 나는 거니까 이상하죠. 지금 상황이 그 곡절 모르겠는가? 그 이유를 이 소주 장사 홀이 났다는 이유를 짐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술 즐기며 태수가 들었으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암행어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북쪽 변방적으로 지금 가서 민족을 살피러 나가는 것 같은데 그쪽 태수가 이미 이 암행어사의 개인적 취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술 좋아한다. 좋은 술 중간에 살짝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의 비저와 이에 와서 기다리는지 여러 날이 됐더라. 술이 수송됐으니까 더 맛있을 겁니다. 수상에 오는 손님을 나그네를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일부러 싸게 파는 거예요. 자, 암행어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같이 KTX나 SRT가 막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겠죠, 지방에. 근데 예전에는 알겠지만 말 타고 걸어서 오랜 시간 몇 박 며칠을 거쳐서 겨우겨우 가야 되는 곳이 지방입니다. 그렇죠? 양반 차례에 낯선 나그네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면은 이상한, 그렇죠? 이상한 이유나 특별한 구체적인 이유, 방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미리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들었다면 다 짐작하고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리 대접하는 거죠. 자연히 이 소설을 발언결에 들으니 아는 채 못한. 이미 다 내가 암행어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 티는 뭐 하겠는가 부질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렇게 출두해 보면 지방에 이렇게 민족을 살피러 떠나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암시겠죠. 담배 때 둘을 주고 아마 술값 준 것 같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옥내 진배합니다. 술 마시는 즐기자하기. 약간 체념하는 암행어사의 삶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약간 체념적으로 늘어놓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고전술과 잠깐 읽었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압축된 얘기를 읽으면서 전체 상황을 짐작하고 이해해서 재구성해야 됩니다. 3번 현대소설을 읽을 때 서사전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건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 올해 수능에 출제되었던 박태순의 독과점 풍경이라는 작품하고 25학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이청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등의 작품들은 비교적 서사 구조가 단순합니다. 인물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 작품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박태순의 골목 안이라는 작품은 서사 구조와 인물관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당시 수험생들을 멘탈 붕괴시켰던 그 작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했을 때 누가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했는지 모릅니다. 불난 집에서 막 설거지라고 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정의 그 사람, 갑순이 할머니 3명 나와요. 갑툭이 어머니는 또 추가 인물이지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두는 상대에서도 할 말에 구하지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엽서가 들려곤 하지 않고 라고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정의, 갑순이 할머니, 갑툭이 어머니가 나오는 거고 갑순이 할머니하고 정의하고 모녀지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 남을 탓해보려니 이게 모두 모양은 쓸모없고 온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는 것을 갑툭이 어머니는 그 당대에는 귀에 솔깃해요. 지금 갑툭이 어머니하고 정의하고 싸우고 있는데 정의 엄마인 갑순이가 와서 정의한테 네가 잘못했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잘못된 자기가 시초를 생겼니까. 하고 뽐내도 모았던 것이나 약간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긴 거로 생각해서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말다툼에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살코 집어넣어 들어간 데에는 니은처럼 그 배우지 못한 행남부터하고 무슨 사람이냐. 똥이 무서워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정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작가가 추정하고 있는데 천한 사람하고 싸우면 너만 손해라고 딸을 데리고 온 거지 딸이 잘못했다고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 을뜨기, 갑툭이 동생 같은데 느낌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한 데 들으니까 누구한테 보고했겠습니까? 갑툭이, 을뜨기, 갑툭이 엄마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저녁 때 돌아온 집주는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집주는 영감은 또 누군지. 그 아이도 그만 분별을 있을 아이가 그런 쌍꺼타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대로 읽으면 쌍꺼타고 욕지거리를 했다고 지금 말 드는 게 정이죠. 갑순이 할머니 엄마인 그죠? 그러니까 남편 같습니다. 정이 아버지.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맞아 앉았어. 늙은 마누라고 하면 갑순이 할머니, 정이 엄마겠죠. 그렇고 말고 쌍을 하더라도 같은 약 먹기를 해야지. 그런 것다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그리고 여기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있나요? 그리고 휴가하고 한숨 내쉬는데 방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대음방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라고 을뜨기가 듣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4번 고전서를 읽을 때 인물관계 및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본적인 서사 종교에서 파악하지 못한 학생. 올해 수능에 출제된 수군과도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사슴, 토끼, 호랑이, 자라와 호랑이의 그 희화적인 그 대화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고전서를 읽을 때도 뭐 인물관계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서사 전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 수군과 편은 제가 곧 분석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스피를 읽을 때 글쓰기 가치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너에게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
요즘 매년사 동안 계속해서 수필복합 재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학년도에 나왔던 이지문어람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난해했고, 올해 수능에 나왔던 이의 체리백의 주는 길도 소리에 관한 글쎄 가치 판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물의 경우는 외부에 소리의 원인이 있지만 사람은 내면, 귀에서 소리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서 소리의 여러 가지 종류를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용 정리도 굉장히 복잡했고, 수필은 글쎄의 가치 판단에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5번. 희곡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인물의 대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작품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 요즘 수필이 계속 출제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희곡 시나리오의 특징은 뭡니까?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작품이 전개됩니다. 서사가 인물의 대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대사에 응축된 의미들, 어찌 보면 희곡 시나리오의 대사는 압축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희곡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평상시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1. 평가원 문화 기출 제재에 대한 학습형 독해훈련, 단계별 논리적 제시문 이해학습을 통한 종합적으로 디테일한 독해훈련을 통해 문학 진술에 대한 정밀한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나감. 그러면 수험생들이 보통 평가원 기출을 몇 분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문제 풀고 오답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평가원 기출 제재에 대한 제시문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어는 제시문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제시문에 국어학습의 개념과 원리가 두루두루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술 제재를 훈련한다는 것은 문제 푼다는 뜻이 아니고 기술 제재에 대한 높고 정밀한 독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2. 이베이스 및 실전 모의고사 문학 제재에 대한 현장형 독해 훈련, 실시간 이해, 정리, 연결을 통해 제시문을 빠르게 종합하는 독해 훈련, 을 통해 다양한 문학 제재에 대한 정밀한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 우리 평가원 기출 제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시문 이해 훈련을 한 후에 이 실시간 훈련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형 독해 훈련과 학습형 독해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